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이 있어서요. 유치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경매 함정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소위 이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매에서 큰 실수를 이제 범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정지상권,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유치권,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이제 신고하시고 뭐 주장 행사하시고 하는 경우가 이제 경매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우리 다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우리는 매수 신청하는 입장이니까 유치권이 어떤 경우에 이제 성립할까? 유치권이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낙찰자가 그걸 인수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의 그 성립 요건 이 부분이 우리 매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좀 더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요. 일단 유치권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당연히 타인 소유 물건임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 유치권자가 일단 유치권이라는 그 말의 의미, 그 물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그 물건을 이제 점유하면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즉 유치한다는 말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당연히 자기 소유 물건은 아니어야 돼요. 타인 소유 물건임을 그 전제로 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당연히 점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제 점유를 상실하시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만 유치권자가 일시적으로 그 점유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점유가 소멸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뭐 점유 회복의 소라든지 뭐 다른 기타 방법으로 그게 회복이 된다면 여전히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유치권자는 이제 점유를 해야 된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유치권자는 적법한 점유를 하셔야 돼요. 적법한 점유. 따라서 당연히 뭐 훔쳐와서 점유를 한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적법한 점유인데, 우리 이제 경매에 있어서는 이 적법한 점유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이 적법한 점유가 되려면 경매 개시 결정이 기입 등기 전에 점유해야 한다라는 거.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됐어요.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가 되면 이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류한 후에 점유를 하게 되면 그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수 신청하시는 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하여야 이게 이제 적법한 점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변제기에 있는 채권, 당연히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라는 게 이제 돈 갚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기가 당연히 도과가 돼야, 그래야 이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으면 역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변제기와 관련해서요, 우리 이제 유치권이 인정되는 그 권리, 조금 이따 이제 결련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건데, 결련성이 있는 그 물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이 그 관련이 있는 채권에 해당되는데, 그 비용 상환 청구권에는 이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 따르면요,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둡니다.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상당한 기간을 법원에서 이제 허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좀 더 나중에 줘도 돼라고 법원이 이렇게 기간을 주게 되면 그때는 변제기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다, 그죠?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뭐 중요하지만 우리 실무적으로는 뭐 변제기에 있는 채권은 뭐 특별히 뭐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당연히 변제기에 있는 채권이어야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부존재해야 된다. 우리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에 우린 유치권 같은 거 이런 거 인정하는 것으로 하지 말자라는 만약에 특약이 있다라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특약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
자, 우리 채권과 물권 사이의 그 결련 관계.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이 물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채권 사이에 결련. 이 결련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제일, 일본식 한자 표현이거든요. 그 제일 비슷한 말로 하자면, 뭐 상관, 뭐 연관 관계 정도. 네. 그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치권의 성립 여부가 전부 다 이 결련성 때문에 전부 다 걸러져요. 자, 우리 판례 중에서요, 유치권은 이제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우리 유치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유치권인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냐면 거의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유치권이 성립이 인정이 되려면요, 그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물건 때문에 뭔가 다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유치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실무 사례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론적으로 그 물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물건으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라면 그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라면. 자, 거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이 비용에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필요비고요. 필요비고, 또 하나는 유익비입니다. 자, 이 필요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물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걸 이제 필요비라고 하는데, 필요비는 일단 여러분,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유치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낙찰 받으신 분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실제 사례에서는 유익비인데, 유익비. 근데 이 유익비라는 것도 일단 유익비가 이제 유치권에서 이제 채권으로서 인정이 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투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비용상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도 역시 거의 뭐 만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경우인데 인정되지 않는 판례. 그럼 아까 이제 긍정되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까 뭐 비용상환 청구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실제 사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되는 경우인데, 우리 임차인분들이요, 가령 보증금, 뭐 권리금, 이거 내가 뭐 못 돌려받았다라고 해서 이 물건을 점유하겠다, 유치권 인정, 주장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권리금 같은 경우는, 우리 보증금,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왜냐하면 그 물건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하나, 우리 임차인분들이 보면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에다가 말 그대로 부속을 시켰다라는 건데, 그럼 그 물건에 관하여 직접 발생한 채권은 아니에요. 그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아까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되는데, 우리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거기다 부속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에 관해서 직접 발생한 채권은 아니다라고 보니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거 가지고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여러분들 우리 유치권이 사실상 인정이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비용상환 청구권 정도는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비용상환 청구권의 비용에 뭐 필요비, 유익비 요 두 가지 그 물건에 관해서 직접 발생한 채권일 경우에 이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